삼성전자 인도 노조의 파업 사태가 타밀나두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인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한국 대기업이 진출한 인도 도시들은 오랜 시간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인도 정부 고위 관리가 자국민으로서 겸허한 자세로 한국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경험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델리 공과대학 환경공학과의 프라카시 메논 교수입니다. 올해로 교수 생활 8년차, 나이는 48세이고 인도에서 손꼽히는 환경공학 전문가죠. 세계적 학술지에 1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했고 중국 베이징 대학과 공동 연구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우리 뉴델리 공과대학은 인도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예요. 특히 제가 속한 환경공학과는 매년 인도 전역에서 최상위 1%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성이 높답니다. IIT bombay나 IIT 마드라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공대이죠. 2023년 가을, 저는 평소처럼 연구실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쏟아져서 습도가 무척 높았죠.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의 노조 파업 소식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은 최신식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하나같이 고가의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고 모두가 인도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강의를 했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 사태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빔 프로젝터에 뉴스 기사를 띄웠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강의실 안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런 외국계 기업들은 우리 인도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단순 조립 공장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값싼 대중차를 대량 생산하는 것 말고 무엇이 있나요? 연구실 벽면에는 제가 받은 수많은 상장들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어요. 특히 중앙에는 베이징 대학과의 공동 연구 성과를 자랑하는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었죠. 보세요.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는 이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값싼 임금으로 물건이나 만들고 있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중국의 기술력입니다. 매년 베이징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그들의 발전 속도에 감탄했어요. 텐센트 본사의 최첨단 빌딩, 화웨이의 연구시설, 알리바바의 물류 시스템까지 그에 비하면 한국 기업들은 한참 뒤처진 것처럼 보였죠.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를 했어요. 최근에는 제 연구실 졸업생 중 80%가 중국 유학을 선택했답니다. 베이징 대학, 칭화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했죠. 연구실 한쪽 벽면에는 최신 중국산 실험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대기오염 측정기, 수질 분석 장비, 토양 오염도 검사 장비까지 모두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들여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들을 보세요.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모방자가 아닙니다.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일본이나 미국의 기술을 따라가기에 급급하죠. 세미나 끝 무렵 라비라는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제 사촌이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거기 생산 라인이 세계 최첨단이라고 하던데 자네 사촌은 아마 다른 공장을 못 가봐서 그럴 걸세. 결국 단순 조립 라인일 뿐이야. 중국의 선전이나 상하이 공장들을 한번 가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거네. 매주 화요일 세미나 때마다 저는 같은 논조의 발언을 이어갔어요. 우리 인도의 타타 자동차를 보세요. 이제는 제규어와 랜드로버를 인수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저가 자동차나 만들고 있죠. 기술력의 차이라고 봐야 합니다. 첸나이 공장 파업 소식은 연일 뉴스의 중심이었어요. 보세요. 이게 바로 증거 아닙니까? 진정한 기술력이 있다면 이렇게 노동자들을 쥐어짜내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의 자동화 기술을 보세요. 얼마나 앞서 있습니까?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를 마쳤어요. 하지만 제 일상을 뒤흔들 사건이 곧 일어날 줄은 몰랐답니다. 제 연구실 벽면에는 아시아 환경공학 컨퍼런스 최우수 논문상, 중국 인도 친환경 기술 혁신상과 같은 화려한 수상 경력들이 빼곡했습니다. 특히 중앙에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베이징 대학 명예연구원 임명장이 걸려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중국 선전의 화웨이 연구소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기오염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예측합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구식 측정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기술의 격차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강의실 안에는 제가 최근 중국 출장에서 가져온 최신 환경 모니터링 장비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그 장비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첸나이 삼성 공장의 파업을 보세요. 결국 기술력이 없으니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의 자동화 설비를 보십시오.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 얼마나 첨단화되어 있습니까? 매 강의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을 즐겼어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모두 인도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고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심어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현대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것은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기술력으로는 절대 중국 기업들을 따라올 수 없죠. BYD나 샤오펑을 보세요.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앞서가고 있습니까? 그날 세미나가 끝난 후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학생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모두 제 의견에 적극 동의했고 중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교수님, 다음 달에 베이징 대학 박사과정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 잘됐군. 자네라면 충분히 합격할 거야. 거기 가서 진짜 기술을 배워오게.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첸나이 공장 파업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곧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몬순 시즌의 끝자락이었던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실험실에서 박사과정 학생들과 논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칭화대학과의 공동 연구 논문을 검토하던 중이었죠. 저희는 대기오염 물질의 실시간 측정 알고리즘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우리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아직 85%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 연구진도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데요. 그때 제 수제자 아미트가 조심스럽게 한 편의 논문을 내밀었어요. 교수님, 이 논문 좀 봐주시겠습니까? 카이스트의 김승현 교수팀이 발표한 건데 저희 연구와 비슷한 주제인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그저 흥미 없이 논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카이스트, 한국의 대학이라면 중국의 연구보다야 뒤처져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동안 한국의 기술이라면 무조건 중국보다 열등하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논문의 첫 페이지부터 제 생각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탐지.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1년째 도전하고 있던 바로 그 주제였어요. 이런, 정확도가 98.5%라고 이게 말이 되나? 논문을 읽어내려갈수록 충격은 더해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알고리즘이었죠. 게다가 이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 적용되어 실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더 놀라운 건 이 연구팀이 다음 달에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환경공학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기술 시연도 한다고 하네요. 아미트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연구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논문을 돌려가며 읽기 시작했죠. 교수님,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닐까요?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태어난 척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군. 이런 성과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 하지만 그날 밤늦게까지 저는 그 논문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들의 연구 방법론은 완벽했고 결과는 우리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메일함에는 카이스트로부터 온 초청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메논 교수님, 다음 달 개최되는 한인도 환경기술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교수님의 연구는 저희 카이스트 환경공학과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청장에는 김승현 교수의 짧은 메모도 첨부되어 있었죠. 교수님의 연구를 오랫동안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대기오염 측정 관련 교수님의 최근 논문은 저희 연구에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에는 첸나이 삼성 공장의 파업 소식이 실렸고 TV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노동 착취를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교수님, 카이스트 방문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의 기술을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교수님, 우리도 이제 연구 방향을 조금 바꿔볼까요? 학생들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확신에 차있던 제 견해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편견이었을까? 아니면 오만함이었을까?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저는 카이스트의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정말 그들이 우리를 앞서 나갔는지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이자 가장 값진 깨달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베이징 대학의 장 교수에게 온라인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중국의 동료 연구자였죠. 장 교수, 카이스트의 이 논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상화면 속 장 교수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어요. 아, 그 논문이요. 사실 저희도 한 달 전에 봤습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은 놀랍더군요. 우리도 따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 대화는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최고 연구진도 이미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서는 카이스트 논문을 놓고 특별 세미나를 열었어요. 평소라면 중국 논문만 리뷰했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보세요. 이 알고리즘의 구조가 정말 독특합니다. 단순한 딥러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에요. 교수님,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삼성전자가
이미 특허 출원도 마쳤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중국 유학만을 고집하던 학생들이 슬그머니 한국 유학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죠. 카이스트 방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다른 연구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환경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큰 산을 못 본 것 같은 느낌이군요. 한국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첸나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제자의 사촌이었습니다. 교수님, 파업 때문에 공장 이미지가 안 좋아졌지만 사실 저희 공장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교수님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잡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동안의 제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불편한 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없었다면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놀라운 현실에 대한 충격이 훨씬 더 컸을 테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날, 저의 첫 일정은 카이스트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메논 교수님, 마침 이동 경로에 삼성전자 수원연구소가 있습니다. 잠시 들르시는 게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첸나이 공장의 본사 격인 곳이니 비슷한 수준이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비부터 남다른 분위기였어요. 벽면 전체가 디지털 디스플레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삼성 공장들의 환경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바로 저희 글로벌 환경관리 시스템의 메인 센터입니다. 첸나이 공장의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죠.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토록 연구해온 최첨단 환경관리 시스템이 이미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첸나이 공장도? 네, 첸나이 공장은 저희의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중 하나입니다. 단순 조립이 아닌 자체 R&D 센터도 갖추고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날 카이스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충격은 더 컸어요. 이쪽이 저희 환경공학과 실험동입니다. 교수님 연구실의 3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실험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보고 감탄했던 장비들은 이곳에서는 기본 장비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대부분이 한국산이었죠. 이 장비들은 모두 국산입니까? 네, 대부분 국내 기업들과 공동 개발한 것들입니다. 특히 현대차와 함께 개발한 대기오염 측정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현대차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저 값싼 대중차 브랜드라고만 생각했던 기업이 이런 첨단 연구까지 하고 있다니. 혹시 현대차 기술연구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현대차 방문은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연구소에서 본 기술은 제가 알고 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저희는 이미 10년 전부터 수소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지금은 중국이나 유럽보다 앞서 있죠. 연구소 곳곳에서 본 기술들은 모두 세계 최첨단이었어요. 특히 환경오염 저감 기술은 제가 꿈꾸던 것들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밤마다 호텔에서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나. 마지막 날 카이스트 김승현 교수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사실 저는 한국의 기술을 많이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현대차를 단순한 제조업체로만 봤었죠. 김 교수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의 강점은 제조업과 R&D의 완벽한 융합에 있답니다. 우리는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하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 같네요. 더 이상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첨단 생산기지로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대전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잊을 수 없었던 건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본 한 장면이었습니다. 학부생들이 심야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죠. 저희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최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학부생이지만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순수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시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였죠.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본 광경도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평소 즐겨 읽던 환경공학 저널에 실린 논문들의 저자들이 바로 그곳에서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매일 전 세계 삼성 공장의 환경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대응 방안을 수립하죠. 그들이 사용하는 AI 알고리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더구나 그것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노트북을 펼쳐 제 연구실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나는 지금 놀라운 것들을 보고 있다. 우리의 연구 방향도 새롭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구나.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교수님, 저희도 카이스트 연구 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만이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대전의 야경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밤,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첸나이로 돌아가 삼성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곳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겠죠.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공장이 아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미래 산업의 현장으로 말이에요. 카이스트 방문을 마치고 첸나이에 도착한 그날,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이 일단락되었다는 뉴스였어요.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네요. 교수님, 공장 견학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공장을 보게 될 것 같았어요.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쪽이 저희 R&D 센터입니다. 현재 인도 연구 인력 200명이 근무하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는 연구였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봤던 그 최첨단 환경관리 시스템을 이곳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인도 특성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고 있죠. 이곳의 연구 결과는 다시 한국 본사로 전달되어 글로벌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중국의 기술도? 네, 맞습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우리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려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설비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기술들이 사실은 한국의 기술을 따라하려 했던 것이었군요. 연구소 한쪽에서는 젊은 인도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가 카이스트에서 본 한국 학생들과 똑같았어요. 저희 연구원들은 매년 한국 본사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습니다.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연구 문화도 배워오죠. 다음 날은 현대자동차 첸나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저희는 인도 최대의 자동차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기술도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죠. 파업 현장을 지나면서 저는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단순히 임금 인상이 아닙니다. 더 나은 교육 기회, 기술 습득의 기회를 원하는 거죠. 그제서야 파업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의 표현이었던 거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 논문들과 강의 자료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한국 기업들을 폄하했던 내용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던 거지. 다음 날 아침, 연구실 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나의 편견이 잘못되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은 그 기술을 우리와 나누려 한다는 거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교수님,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현대차를 값싼 차로 보셨지만 저희는 달랐어요. 테슬라보다 현대차의 전기차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를. 그들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실 벽면에 걸려있던 중국 대학들과의 협약서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할 때군요. 그날 오후, 저는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이 환경관리 시스템을 보세요. 우리가 연구하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실시간 예측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학생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설립한 공장들의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도 꼼꼼히 살펴봤죠. 이건 정말 놀랍네요. 현대차 첸나이 공장의 탄소 배출량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30%나 낮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재활용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파업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첸나이 공장의 임금 수준은 인도 제조업 평균보다 50% 높습니다.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한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누비였어요.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마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팀이 개발한 환경관리 시스템이
이번에 글로벌 특허를 받았습니다. 안읍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기술 혁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축적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그것을 공유하려는 의지,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려는 진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한국의 대학 기업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계획이에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순 없으니까요. 뉴델리 공과대학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벽면에 걸려있던 중국 대학들과의 협약서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침 세미나 시간, 저는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들도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먼저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우리는 그곳을 단순 조립 공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본 그곳은 세계 최첨단의 연구개발센터였습니다. 빔 프로젝터에 첸나이 공장의 사진들을 하나씩 띄웠습니다. R&D 센터의 최신 설비들, 젊은 인도 연구원들의 열정적인 모습,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시스템까지. 더 놀라운 것은 카이스트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의 기술만 쫓아가려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연구실 한쪽 벽면에 걸려있던 중국 대학들의 논문들을 하나씩 들춰보았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놀라워했던 이 기술들, 사실은 모두 한국의 기술을 모방하려 했던 흔적들입니다. 원천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혁신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중국이 모방과 추격으로 성장해왔다면 한국은 끊임없는 원천 기술 개발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현대차를 값싼 대중차 브랜드라고 폄하했지만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학교 선배들 중 한국 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지. 이제는 제가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인도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학과 교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동료 교수들과 공유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회의실에서는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만을 강조해온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많았어요. 이제는 우리도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 학과 회의에서는 카이스트와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 도입이 결정됐어요. 이번 학기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연구실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도 있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진정한 배움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 공학 칼리먼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기술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구의 기술을 추격하는 중국을 롤모델로 삼았지만 정작 우리 곁에서 진정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한국을 보지 못했죠. 강연장에는 인도 전역에서 모인 공과대학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발표가 끝난 후 놀라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사실 저희 대학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이 실질적인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산학협력 모델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학계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곳도 늘어났어요. 특히 우리 연구실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자신의 연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혁신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건 중국식 빠른 추격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학생들의 시각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며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그때 카이스트의 초청을 거절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편견 속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요? 균형 잡힌 시각. 그것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교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겸손한 배움의 자세.
그것이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제 연구실 창가에 붙어 있는 서울의 야경 사진을 바라봅니다. 6개월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교만은 배움의 가장 큰 적이다. 요즘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했던 그때의 제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기술 강국이란 무엇인지를. 단순히 화려한 수치나 겉모습이 아닌 지속적인 혁신과 그것을 나누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매주 화상 회의를 하면서 저는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그들의 연구 방식,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겸손한 자세까지 우리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배울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한국을 향한 경외심, 그것은 이제 제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은 소중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프라카시 메논 교수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